안녕하세요, 파이만입니다. 제가 오늘부터는 이제 틈틈이 출근길에 이런저런 생각나는 것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말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좀 아침에 일찍 서두르면서 나와봤더니 또 역시나 이렇게 또 고속도로 타려고 하니까 많이 막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히고 할 때는 좀 답답하기도 하는데 뭐 그래도 좀 지나면 뻥뻥 뚫리기 때문에 인생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는 좀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제가 현재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여러가지 도구지들 중에서 이런 공간인식, 위치 개념을 좀 제대로 좀 습득하게 하고 표현 능력을 키우려고 지금 만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단계별로 좀 많이 만들어 놨긴 하는데 좀 계속 지금 테스트하는 학생이 있어 가지고 그 학생이 아주 빨라요. 습득이 빠르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 속도도 처리 속도도 좋아지고 있고 상당히 제가 좀 문제를 많이 꽈서 만들기도 하는데도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하지만도 상당히 이제 적응력이 빠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그거를 지금 몇 달째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학교 생활을 들여다보면 훨씬 아이가 좀 더 여유로워진 느낌, 적응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돌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고 있고, 또 선생님도 그렇게 지금 학교 다니는 선생님도 피드백을 지금 어머님한테 아주 좋게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즉 따로 이렇게 제외시키고 그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상당히 아이가 어떻게든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고, 물론 이제 아이의 이제 그런 개인적인 특성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게 사람과 어울리려고 하고 그 안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해서 뭔가 남이 하면 자기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만든 여러 가지 이제 도구지들이 지금 이제 어느덧 2년 가까이 이제 아이한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저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아주 야심차게 아침부터 나와서 참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만들어서 한번 아이한테 테스트를 해보겠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저도 이렇게 사람인지라 몇 가지 이렇게 오류가 생겨서 하다 보니까 아이가 그 오류를 찾아내더라고요. 저도 순간 나도 이런 것들을 생각만 하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직접 체크를 안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마침 또 학생이 와서 하나하나 직접 제가 놓친 부분들을 다 보여주니까 저로서는 정말 고마울 따름이죠. 순간 아차 싶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 아이가 빨리 그것을 찾아내고 뭔가 이상하다라는 그런 사인을 자꾸 저한테 주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통해서 또 업그레이드 해야 될 부분들을 찾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자폐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현재 이렇게 연령대별로 좀 다양한 자폐 아이들을 이렇게 쭉 보고 있고, 또 현재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어찌됐든 여러 피드백들이 오고 있고, 또 그것들에 맞춰서 제가 예상을 하고 또 필요한 교구나 도구지들을 만들고, 또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부모님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것들이 집에서 또 잘 됐을 때 확실히 학교 생활이나 이런 데 있어서 1년 2년 지날수록 좀 안정을 잘 찾아간다 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폐 아동들, 이미 다른 데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치료를 받아왔던 아이들을 제가 거의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아니면 3, 4학년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이렇게 받아서 아이들이 찾아왔을 때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부분은
조금이라도 좀 어렸을 때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좀 아이들이 좀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때 좀 이런 개념적인 부분들을 좀 잘 습득을 했다면 훨씬 더 학교 생활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항상 들어요. 물론 이제 제가 하는 아이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다른 데서는 어떨까 했을 때 정말 다른 데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어떤 그런 자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인지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이제 고기능 자폐에 해당된다라고 보이는 아이들이 그래도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까지는 좀 따라가지 않을까 싶지만, 거의 이제 4학년 이상 넘어가면 학습의 분량도 많아지고 또한 다뤄야 될 내용들이 더 심도 있게 높아지면은 아이들은 거의 손을 놓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그 무료한 시간을 학교에서 어떻게 보내야 되나, 결국은 이제 딴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평소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한 행동들을, 남들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이제 해야 되는, 그래야지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또한 또 주변에서의 그런 반응이 보였을 때 이 아이들은 이거 반응이 보이네 하고 또 좋아서 더욱더 더 그런 행동들을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고 저 거리를 두게 만드는 행동들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순환으로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도움만 가서 할 게 있느냐, 그러면 이제 특수교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된다, 착석도 안 되고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아이 컨택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엄마 아빠들한테 하는 거죠. 그럼 엄마 아빠들은 생각을 해요. 아니 지금 치료센터를 몇 년씩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아이가 도대체 아이 컨택도 안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럼 기존에 다녔던 치료센터에 가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언론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우리 문제였던 부분들 또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제자리 걸음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쨌든 자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계속 이렇게 아이가 다양하게 뇌를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개념들을 좀 배울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잘 안 돼 있다. 그나마 이제 고기능 자폐는 어느 정도 뭐 시행착오는 겪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들에서 조금씩 타협점을 찾아갈 수는 있지만, 재능도 낮고 상당히 사회성이 떨어진 그런 자폐 아동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행동주의에 기반한 그렇게 각각의 보상을 통해서 아이들의 행동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 게 현실이죠. 근데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상당히 기계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점에서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결국은 일반화가 가능하느냐 쪽으로 포커스를 둘 건데, 그런 행동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치료들은, 훈련들은 어느 일정한 보상 이상으로는 더 이상 아이를 교육에 끌어들일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자폐 아동들, 이제 특히 초등학생들일 경우에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개념들, 기초 개념들을 좀 빨리 습득을 해서 그래도 좀 더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그게 실질적으로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학교라는 곳은 어찌됐든 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해서 12년을 보내고 나면 결국은 이제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생의 100년이라고 바라봤을 때 한 10분의 1을 학교라는 곳에서 보내는 건데, 거기에서의 어떤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치료나 학습이 간다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학교 밖에서의 삶을 위해서 배워야 할 것들에 있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게 제 입장이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어찌됐든 이 아이들이 저를 통해서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기초 개념 툴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도 좀 부모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좀 자기가 스스로 하나씩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 특히 집에서의 그런 자립 능력, 자조 능력을 좀 최대한 끌어들이려면 제가 요즘 강조하고 있는 이 BCS라고 하는 기체 개념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고요. 또 그런 것들에 맞춰서 했을 때 사실 어머님들도 집에서 만족도가 높고 또 아이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상당히 집중을 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제 이렇게 그 아이하고 이렇게 수업을 쭉 연달아 이어가면서 어제 마침 자폐 아이들 3명 수업이 계속 연달아서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또 타이밍이 안 맞아서 좀 화요일날 와야 될 아이가 또 목요일날 왔고 또 그러다 보니 제가 어제 한 4시간을 그 아이들과 같이 쭉 수업을 하면서 제가 만든 도구지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또 그의 반응을 보았을 때 확실히 아이들이 정말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고 좀 더 순수화된 과정을 잘 수행하면서 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제는 참 뿌듯한 수업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더욱더 이렇게 자폐 아이들 중에 학습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수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제가 만든 것들이 확실히 효과가 있겠구나, 도움을 주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확신을 가지게 된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어제 찾았던 오류들을 또 열심히 보강을 좀 수정도 하고 보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침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천 이렇게 고속도로 나오는 길을 보다 보면 정말 벚꽃이 엄청나게 많이 피어 있어요. 너무나 아름답죠. 근데 이것도 잠깐이죠. 이렇게 좀 지나고 그러면 다 시들어버리고 다 날려가 버리고 또 꽃잎은 떨어지고 그러고 나면은 또 언제 피었냐는 듯이 또 사라져 있다가 또 내년 이맘때가 되면 그렇게 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능력도 이와 같이 좀 계절별로 좀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좀 다양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 아이들이 20살이 될 때까지 배우고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점들을 저는 좀 더 중점을 두고 좀 더 차근차근 쌓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존 치료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틀을 깨야 된다는 입장이 있고요. 나름 뭐 상당히 심각한 자폐 아동들을 또 어느 정도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그런 치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아이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려면 결국은 머리를 써야 돼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자폐 아동의 그런 신경 회로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 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아직 확실한 것들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이 신경 가소성을 기반으로 했을 때 자꾸 뇌를 쓰게 하고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기본적인 문제들,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했을 때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은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외국 나가서 배우고 성공 사례들을 제가 지켜보았을 때 그 친구들이 보여주는 어렸을 때의 그런 모습들은 사실 아주 기계적인 훈련보다는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20살이 넘었을 때 상당히 남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을 산다. 저는 이제 그걸 보았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는 자폐아동 부모님들에게는 항상 강조하는 게 20살 이후의 삶에 있어서 절대 다 큰 녀석이 엄마 아빠의 짐이 되고 엄마 아빠의 손만 잡고 다니는 그런 한심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지금 그것을 떼어놓기 위한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기존에 막 그렇게 빨리빨리 훈련을 시키고 막 말을 시키는 그러한 훈련들은 결국은 엄마들이 어느 시점이 지나면 사실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가장 엄마들이 빨리 깨닫고 손을 놓는 것 같아요. 결국 학교 선생님이나 도움반 선생님이
요구하는 거는 그것보다 훨씬 높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이게 그냥 단순히 말 몇 마디 할 줄 알게 만들어서 학교를 보낸다는 게 가장 뭐 큰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좀 깨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조금 어머님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그러니 학교라는 곳에 너무 이렇게 쩔쩔매지 말자, 더 큰 세상을 좀 바라보고 가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아침에 이런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너무 조급하게 가지 마시고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자폐아동들이 많이 다니는 센터들을 다니다 보면 엄마들이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아이들, 내 아이보다 더 나아지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미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뭘 하나를 자꾸 더 해야 되고 막 그러다 보면 이게 자꾸 행동적으로 보여지는 변화들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느 정도 몸은 좀 따라가고 어떤 행동을 좀 따라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기본적인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그런 질문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델링이 보여주지 않으면 결국은 아이는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는 거, 이제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또 자폐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동일한 수준에서 시작한다라는 개념을 갖게 되는데 그게 정말 위험한 생각이고요. 정말 아이들은 다르다. 내 아이하고 남의 아이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점에서 좀 여유를 가지시고 좀 장기적인 레이스로 가야 된다. 그리고 학교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나타나겠죠. 또 친구들과의 관계도 터질 거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좀 대범하고 좀 담담하게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가 하나하나씩 조금씩 코드를 맞춰가는 그런 변화들을 보일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제가 말하는 기초 개념을 좀 아이들이 좀 습득을 해서 파악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치료사들 교육을 갔을 때에도 좀 치료사들이 가진 고정관념을 좀 깨트리는 쪽으로 제가 여러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또 결과지향적으로 계속 뭘 보여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치료사가 진짜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죠.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어쨌든 학교에서는 뭔가 밖에서 뭔가를 배워가지고 학교에서 보여달라는 액션을 취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또 엄마들은 치료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내 아이에게 더 나은 걸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고 또 많은 대화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실력이 더 나은 선생님을 찾아가야 되는 게 맞고요. 계속 업그레이드해 가려면 엄마들의 역할은 결국은 정말 더 나은 사람을 찾아가서 좀 아이가 배울 수 있게 하고 또 어느 시점이 되면 또 더 그 위보다 나은 사람, 그렇게 자꾸 더 좋은 사람을 찾아가서 아이가 더 좋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게 엄마의 역할이지 않을까. 저는 특히 초등 입학 전 어린 자폐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좀 두서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나눴는데요. 또 저의 새로운 시도고 좀 딱딱한 공간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도 이렇게 또 운전하면서 생각이 나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아침에 좀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지금 터널 안에 들어와 있네요. 이제 서서히 서울 쪽으로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겠죠. 오늘 동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얼굴도 보이지 않는데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